이번 세미나는 MWC 동향과 인공지능 통신과 기술의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수많은 MWC를 참석하시며 쌓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한국에서는 으뜸이신 가천대학교 최대원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함진호 AX 혁신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 함진호 AX 혁신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뭐 CS 같이 요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모신 가천대 최재형 교수님은 CES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10여 년간 꾸준히 참석하시고 이 분야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러한 세미나를 주로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리뉴얼 했고요. 첫 번째로 최재원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발표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은 AI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 특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재원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이게 박수. 일단 여러분도 반갑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사라져서 아, 예. 아, 그 아무튼 저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팬데믹 기간에는 이제 학생들을 온라인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온라인이 더 익숙하긴 한데 실제 뵙지 못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AI 사관학교에 예전에 이제 차 교수님이 차 원장으로 계실 때 몇 번 이렇게 가뵌 적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가 무슨 AI의 완전 무슨 이제 진원지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통신하고 그리고 이제 단말, 모바일 쪽에 이렇게 특화돼서 예전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횟수는 16년 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 약간 좀 굴곡이 있어서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그냥 계속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CS와 MWC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혹시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그 송강호의 관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파도는 보았을 때 바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CS는 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파도와 같고 그 다음에 이 통신사들이 세계를 드라이브하는 이 MWC는 이제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G 폰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통신사들이 값도싸게 해주고 거기에 XR 서비스도 되고 원격 의료도 되고 모든 서비스들이 다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5G 폰을 쓰게 되고 6G 폰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현상을 보이지만 MW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서비스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기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이동통신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그다음에 남미 쪽에 20개국의 SKT 같은 그런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게 되면 20개국에 확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해에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MWC를 가는 이유는 향후에 어떤 서비스들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참고하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서두가 좀 그렇습니다만 MWC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이동통신사들이 도대체 AI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테마가 The IQ라입니다. 이게 IQ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AI에 대한 하나의 단계를 조금 더 지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3년 반 전에 챗GPT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마치 10년 지나간 듯한 바람인데 이게 지금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 MWC 친구들의 테마를 신봉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고민을 한 이후에 이것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서부터 2011년부터 그 테마를 점검해 보면 시대의 변화를 미리 예측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테마가 CES와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요. CES는 40개 정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4~5개 정도, 많으면 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AI에 대한 이야기가 AI 플러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올해는 AI for Enterprise, 기업들을 위한 AI. 그다음에 AI 넥서스, 커넥트 AI, 그다음에 게임 체인저하고 인텔리전트 AI.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것들을 AI로 도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AI의 세상이 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론보다는 이제 강론이 더 중요하죠.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16트릴리언 달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2011년부터 다닌 이후에 이 친구들이 예견한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상용화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상용화를 했죠. 그 다음에 2028년에 6G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다 그것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언제 할 건가에 대한 거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아무튼 뭐든지 이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빨리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20년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현상을 보면 최대 늦어도 10년 안에는 이게 온다. 빌 게이츠는 5년 이내에 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견한 게 아마 데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퀀텀 컴퓨팅 또는 AI, 6G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I는 통신 쪽의 AI입니다. 인베디드 되고요.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고 텔코들이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빨간 박스 안에 보면 퀀텀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세틀라이트 비즈니스 그다음에 엠버디드 AI 해서 AI들과 속도가 빨라지는 경쟁들을 하고 있다. 여기 제가 참고로 지난해 테마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커넥트 AI하고 AI 플러스 요 정도에 대한 AI만 얘기하고 올해는 완전히 AI 도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MWC를 가기 전에 보통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 MWC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전시입니다. 왜냐하면 CS 같은 경우는 무슨 헬스존이 있고 비어클 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스마트 홈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MWC는 3,000개의 기업이 그냥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일, 5일을 아무리 봐도 이 기업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좀 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해마다 프리뷰를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올해 제가 이렇게 예전서부터 슬로건들을 이렇게 쫙 해서 과거에 스마트폰에 혁신이 있었고 스마트폰에 연결이 있었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외국 기업들이 단말 기업들이 일본 망가지고 대만 망가지고 한국의 LG 망가지고 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중국 기업과 아이폰이 살아남아서 연결을 시작하게 됐고 그 연결 위에다가 이제 AI를 입히기 시작을 해서 제가 가기 전에 야, 생활 속에 AI가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틀렸죠. 요거는 가기 전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료를 보냈던 요 빨간 줄까지 생활 속의 AI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들은 에브라인 웨어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모든 장비와 기계 속에 그러면 지난해에 젠슨 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현돼 가기 시작하는 어떤 전시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테마가 있는데요. 여기는 처음에 28개 세계 이동 통신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은 세계를 과거에 세계를 주물렀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그 힘이 약화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스페이스X, 그다음에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다음에 스타링크 무슨 얘기죠? 위성 통신을 얘기하려고 이 CEO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실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AT&T, 그 다음에 NTT 도코모, 그 다음에 오렌지, 그리고 일러스tat 이런 엄청난 통신사들이 또 저궤도 위성하고 위성 통신을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요. 이제 어떤 경우도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한 2, 3년 전부터 비행기에서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죠. 저궤도 위성입니다. 지금 10,000개 정도의 저궤도 위성이 떠 있는데 이게 6G와 결합을 하게 되면 통신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끊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AI 서비스든 아니면은 헬스케어 서비스든 원격 수술 또는 자율주행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러분 5G 상에서는 사실은 속도는 빠르지만 끊김이 있거나 음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서비스에 치명적인 이 밴드위스에 대한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6G는 그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든 간에 할 수 없는 서비스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저는 이제 통신과 이런 디바이스를 하다 보니까요. 1G보다는 2G 서비스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SMS나 MMS 쓰는 거죠. 그다음에 3G 서비스보다는 4G 서비스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오토 서비스나 전부 2G, 4G, 5G일 때는요. 통신사들이 돈을 못 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못 번다는 얘기가 1조를 투자하고 1조 2천억을 벌면 돈을 번 게 아니죠. 그냥 이자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1조를 투자하게 되면 2조, 3조를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G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약간의 주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요 이송통신들이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이전틱 AI.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지컬 AI는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에이전트를 통한 에이전틱 AI가 아직 스프레드 되지 않아서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KB금융지주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회사를 포함해서 보면 에이전트가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자회사까지 합치게 되면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지컬 AI가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에이전트 AI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또 다른 현상이 생기게 뭐냐면 시큐리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런 AI에 대한 것들이 창궐 하면서 지금 저희 국민은행의 이런 은행권이나 아니면 굉장히 오픈된 이런 서비스들이 대단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쿠팡도 털렸고 롯데카드도 털렸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지금 저기 했고 얼마 전에 예스24 알라딘인가요? 아무튼 거기도 털렸고 그래서 과거보다 이런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게 소수점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보안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강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I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AI를 통해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동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NTN,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5G 모네타이즈라고 얘기 드린 거는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투자비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여기 이제 이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연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또 유럽은 소버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소버린 AI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버린에 대한 용어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운더리를 쳐서 우리 것만을 보호할래. 과거에도 모바일에서도 그런 위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모바일 세계를 보호하긴 했지만 개방성에 있어서 굉장히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 의문이고요. 다만 유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랫폼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자기네들 거 없고요. 서칭 자기네들 거 없고 무엇이든지 간에 본인들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독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들도 AI에 대한 부분을 소본인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회사는 20개국에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되면 우리가 대충 미래를 보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AI 시대의 보안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시 돼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AI 어답션하고 소버린, 그리고 퀀텀 텔코, 자기네들에게 사이버 디펜스,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퀀텀 모네타이즈 AI, 이런 것들이 이들의 고민이다. 그럼 사실은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거나 무엇인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 MWC에서 먹힙니다. MWC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제휴를 하는 곳입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기술을 수합하는 곳입니다. 이게 CES는 물건을 팔고 자기네들 서비스들을 자랑하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150만 원 이상의 입회비를 내고요. 최고 비싼 거는 한국 돈으로 800만 원에 회비를 내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없고요. 대부분 40, 50대의 양복들을 입고 오고요.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중동 친구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국가들의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미국 중심에서부터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을 타진하고 싶으면 MWC에 대한 부분이 CS보다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딜로이트에서 나온 건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틀라이트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속도에 대한 것보다 경험이나 자기에게 맞춤 서비스가 좋다. 우리 AI를 하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유리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도표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흐름이 과거에서부터 AI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2024년에 휴머니징 AI, 사람들을 위한 AI,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접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론이 조금 더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들은 뒤에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AI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만 11만 명이 모입니다. 전부 양복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죠. 40, 50대가 이런 C레벨들이 60%가 오는데 전부 결정권자죠. 거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4years from 나옵니다. 미국의 CES는 유레카관이 있죠. 한 1200개, 1300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스타트업 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받으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퍼니줄즈 프롬 나오도 8, 9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나옵니다. 꼭 완제품을 갖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컨셉을 설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제휴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CVC가 많습니다. 일반 VC는 캐피탈 게인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CVC는 자기네들 기업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1000사람 정도, 뭐 작게는 800명, 많으면 1000명 정도의
VC나 CVC가 다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CVC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대기업들과 같이. 그래서 퀄컴, 인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을 하는 그런 CVC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올해는 10만 5천 명, 지난번보다 4천 명, 3천 명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분은 AI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CS가 한때 18만 명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WC는 11만 명이 좀 넘은 적이 있었는데요. 인원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인기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아서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AI 때문에 굳이 이런 데를 나가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할 일을 엄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지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굳이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굳이 이걸 갖다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사이트 있는 분의 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AI의 영향 때문에 이런 CS나 MWC의 참가자가 조금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하게 되고, MWC 그 4일 동안의 행사를 위해서, 이 쓰는 비용이, 이들의 수입이, 6억 유로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이 바르셀로나 시 재정의 4%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요 기간 중에 아마존이 거의 6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요. 좀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혁신상을 트라이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MWC의 글로모상을 수상하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들 혁신상은 한 400여 개가 주죠. 여기 글로모상은 30개만 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글로모상은 대기업들이 많이 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스타트업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손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스타트업의 세상이 되니까 크고 강하고 중앙 집중적인 게 아니라 작고 빠르고 다양한 것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2년 이 정도 이전까지는 전부 대기업 많이 탔는데 지금은 스타트업들도 타기 시작하고 올해 처음 나간 기업들도 타기 시작하고요. 여기 글로모상 같은 경우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ES와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는 이렇게 6개 분야, 모바일 테크 또는 디지털 에브리띵, 디바이스, 테크 포 굿, 뭐 이렇게 휴먼 세커리티 포 올처럼 좋은 기술들, 그다음에 아웃스탠딩 어치먼트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요. 올해 특이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코트라, LG 플러스, 하물며 KT 같은 경우는 두 개, K워터 같은 경우는 두 개씩이나, K워터는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두 개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다라고 하면 한국의 파워가 대단히 강하죠. 여기서 보면 SK텔레콤, LG, 삼성전자, K워터, 이게 이제 수상돼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2,900개 중에 30개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별들의 전쟁입니다. 가장 많이 타는 거는 이제 중국 기업들, 화웨이나 ZTE나 아니면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이 타고 우리나라 SKT 또는 KT, 어, 올해는 KT가 못 탔죠. 올해는 SKT하고 삼성, 그 다음에 K워터, 뭐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만 이렇게 탔고요. 과거에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제가 요거는 약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2014년에 이렇게 잘랐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3년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전에는 단말 전쟁이었죠.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그 다음에 대만의 HTC, 그리고 중국의 메이트, 뭐, 그, 소니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제 소니의 엄청 좋은 단말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단말의 전국, 이 전쟁 시대가 있었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소니나 뭐 필립스나 HTC나 이런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뭐 망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단말에서부터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원인은 다 아시죠?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싸고 가볍고
오래 가고 밝고 이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짝퉁이다 아니면 싸구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8년에 딱 제가 자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다 날라갔습니다. 삼성과 LG도 하물며 5조 적자를 내고 단말 사업을 포기했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엠페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기에 보안 솔루션 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LG 빤데 LG는 너무 좋은 단말을 잘 만들었습니다. 뭐 슬립폰도 만들고 휘어진 폰도 만들고 그리고 조립폰도 만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LG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뭐냐? 중국과 기계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말 싸움을 했던 게 더 밝고 얇고 가볍고 이런 싸움을 했는데 삼성은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서비스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살아남은 이유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친 짓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성비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정말 고가의 단말들을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은 2014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AI 서비스나 솔루션에 대한 경쟁이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MWC의 생각인데 사실은 저희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서비스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K워터가 나가서 수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K워터의 AI 민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겸사겸사 저도 너무 기쁜 일이었고요. 아무튼지간에 이 AI를 통해서 정수장을 AI를 통해서 만들고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디지털댐을 만들고 디지털 트윈이죠. 요즘은 모든 과거에 있던 디지털 서비스들이 AI가 얹히면서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 개 부분을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딜로이트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와 텔코의 결합. 텔코가 지금 텔코 이동통신사들이 AI를 결합시키냐 안 결합시키냐는 선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네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I 랜이라는 것이 나와서 장비에 대한 호환,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열을 떨어뜨리고요. 장비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오랜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랜이라고 해서 여러 개 같이 섞어서 소프트웨어로 이걸 처리합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AI를 통하게 되면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열 발생을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텔코들이 4years from now를 뒤지면서 그런 기업이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이전틱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지컬 AI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컴퓨팅 스택, AI의 단말에 AI를 심어서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AI 로봇을 스마트폰에다 꽂아서 거기에 에이전틱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다음에 표정도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4years from now입니다. 앞에서의 동향은 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4years from now에서는 그 8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팀에서부터 이렇게 쭉 트랙들이 있는데 헬스, 게이밍 또는 핀테크, 사이버 시큐리티, 코퍼레이트, 클라이밋 테크 이 모든 게 다 통신사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이 4years from now의 1000개의 그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여러분 뭐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버티컬하게 작은 거지만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라고 하는 회사가 나갔죠. 이 스마트워치에 점자가 올라오는 맹인들을
맹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2015년에 MWC에서 만나서 이게 무슨 맹인 시장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돈이 되냐라고 했더니, 나오자마자 스티비 원더가 차서 세상에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이게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사람의 어떤 핸디캡을 위한 기술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이나 아니면 식량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런 크라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버티컬하게 해결하면 모든 것들은 이런 통신사에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토의를 합니다. 뭐 물건에 대해서 또는 뭐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제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섯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위성통신에 무게를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일단은, 자기들은 위성통신에 무게를 줄여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공학과 친구 있고, 기계공학과 친구 있고, 무슨 통신공학과 친구 있고, 이래서 뭐 4kg짜리가 500g만 줄이면 비용이 엄청 줄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레비뉴 쉐어를 하는 이런 팀이었는데, 이거 제품이 없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4years from now에 나가실 수 있는 자격은 꼭 제품이 있어야 되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양성평등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우먼테크, 이거는 이제 CES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기조는 세상에 CES나 MWC나 IFA나 자이텍스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중동을 가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똑같은 기조를 갑니다. 우리가 90년에 그 유엔에서 나온 그 논조가 뭐냐면, Human Security for All입니다. 인간을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술, 또는 식량으로부터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핸디캡으로부터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노동으로부터 좀 편안하게 하는 기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구현하게 되면 CS나 MWC나 IF나 중동의 자이텍스에서는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버티컬한 부분에 일정 부분만 관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이 사업 분야를 너무 넓히지 마세요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세상의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포니어즈 프롬 나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모상처럼 상을 줍니다. 세계에서 20개의 스타트업을 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개 정도의 참여자들 중에서 한 20개를 뽑아서 뽑힌 친구들의 내년에 부스를 공짜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500유로를 주기도 하고, 그 중에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가게 되면 2,500유로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위너가 되면 2만 유로를 주고, 투자를 받게 시켜주고,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게 해주고, 이들을 내년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 대접을 해주게 되고, 이런 상들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쇼돌이라고 하는 AI 인형이었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아지 인형 정도인데, 제가 미국의 CES에서 본 것 중에 AIRP,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나온 제일 많이 팔린 이 상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로봇 강아지. 그러면 마치 얘가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드리면 얘가 반응합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깽깽거리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신기해서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효돌이라고 하는 2024년에 이 스타트업 그 언어를 받은 이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인데, 어른들의 복약 정도를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화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 반응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어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받은 상입니다. 올해는 스페인 기업이 받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AI 기업이죠.
여기에 그 전에 우리나라 세 개의 기업이 노미네이트 돼 있는데 하나는 AI 인텔리전스, AI 보안 쪽이고요. 하나는 AI 에이전트고요. 하나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전부 AI 기업들이죠. 전부 스타트업입니다. 최종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비올스라고 하는 기업은 뭐냐면 임상 실험을 굉장히 빨리 해준대요. 10년 걸리는 걸 뭐 몇 년 안에 해주고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단축시켜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약을 만들거나 뭔가 임상 실험할 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AI를 통해서 엄청 줄여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기업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있죠. 여기 보면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 이번에 MWC에 나간 저기 그룹들입니다. 무역협회, 기술보조, 전부 MWC에서도 요 기업 군들이 안에 본인들이 코드에 맞는 스타트업들을 모시고 나왔죠.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들이고, 그 다음에 무역협회는 뭐 특징은 없었습니다만 코트라, 여기 이제 코트라가 좀 빠져서 죄송합니다. 여기 코트라 있네요. 굉장히 훌륭한 기관들이죠. 스타트업을 20개, 그리고 무역협회 8개, 그 다음에 K워터 10개, KT, LG유파스, SKT. 여러분들이 밖으로 진출을 하실 때는 트러스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뭔가 네트워킹을 이용하시려면 이 기관들과 같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25%더 나왔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10가지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이슈는 스타트업에서의 10가지 이슈, MWC에서 10가지 이슈, 그 다음에 국가로서의 이제 10가지 이슈인데, 제가 참, 여러분들은 이제 AI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10가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하루를 지나면 첫날 일어났었던 10가지 일. 둘째 날이면 그래 거의 밤을 새죠. 그래서 4일차 되는 날까지 10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해 갔는데, 올해는요,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제미나이와 글록과 크로드를 이렇게 돌려서, 야, 오늘 있었던 MWS 10가지를 얘기해봐. 딱 하면 30분이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가능하니까 여기에 약간의 첨삭만 하게 되면 예전에 하룻밤 샜던 것들이 3, 40분 만에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야, 이게 일의 효용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가 이게 16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건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버티컬한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AI는 도구로서 사용했을 때 정말 훌륭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지. 제가 만약에 AI 올해 MWC를 처음 갔다고 하면 이거 30분 만에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겠죠. 자, 뭐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피지컬 AI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더라. 여러분, CES에서 놀소홀이라고 하는 데는 중국의 AI 판이었습니다. 모든 AI를 집어넣은 피지컬 AI가 마치 로봇에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든 중국 로봇이 나와서 춤추고 권투하고 뭐 접시 나르고 닦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여기 통신사들의 AI는 좀 그게 다릅니다. 예, 물류에서 쓰는 AI,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쓰는 AI, 그 다음에 통신 장비에서 쓰는 AI,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피지컬 AI의 개념이 이런 장비나 디바이스나 물류 유통,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트래픽을 올릴 거야. 스마트 팩토리에 AI를 집어넣어서 트래픽을 올릴 거야. 스마트 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위성통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위성통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8, 9만 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그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들어가죠. AI 랜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유행을 했는데 AI 랜은 뭐냐면 AI를 집어넣었더니 장비에 대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열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와 접합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이 통신사들의 고민이 뭐가 있냐면 화웨이 장비를 못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 못 쓰게 시키죠.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화웨이 장비를 쓰게 되면 KPX가 30% 이상 떨어집니다. 효율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보안 문제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쓰던 친구들은 새로운 걸 들여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장비하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장비를 빼고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뭐 에릭슨이나 삼성 네트워크스나 노키아 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게 오픈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돼서 어떤 장비를 집어넣어도 화를 만들어냅니다.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통신사들은 이게 운영비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 OPEX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이 아니고요. 이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AI랜이 6G로 가는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이동통신사가 테크 기업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요. 6G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6G가 5G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시설 투자비가 더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6G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5G를 했을 때도 돈을 제대로 못 벌었는데 6G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고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야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거기에 대체제로 이제 위성통신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위성통신을 할 거야? 아니면은 6G를 할 거야? 막 고민이죠. 위성통신을 하게 되면 사실 안테나를 벌 수도 필요도 없고 중계기를 달 필요도 없으니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엄청 떨어지게 되죠. 속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보완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고요. 지금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중요해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고 디바이스 안에서 처리가 됐던 것들을 클라우드에다 올리고 내리고 해서 온디바이스 AI가 그냥 적절하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제는 에지 컴퓨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더 빠른 클라우드가 나와서 에지 컴퓨팅을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 내에 그렇게 많은 메모리와 많은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일정 부분만 집어넣게 되고 거기에 AI의 기본만 탑재를 하고서 엣지화 하는 것이 유럽 친구들이 얼라이언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AI, 아주 가벼운 AI,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엣지와 컴퓨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즘 3D 폴더폰 있죠? 중국 화웨이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밖으로 접는, 안으로 접는 건 이제 삼성에서 했는데 5G 칩을 처음 넣은 것도 화웨이 친구들입니다. 그게 뭐 아까 가성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500만 원 돈이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이 단말기를 잘 만들게 하지만 화웨이하고 언어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아니면 삼성이 쉽게 버티지 못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안 쪽에 이 단말에 CIA의 인증을 받은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애플과 삼성입니다. 중국은 CIA 인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개인 단말기 말고요. 기업에서 쓰는 단말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폰을 씁니다. 아니면 그 아이패드 아니면 갤럭시 패드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갤럭시 패드를 거의 쓰지 않으시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존스홉킨스나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큰 어떤 학교 같은 데서는 갤럭시 탭을 씁니다. 왜 쓰는지 아시죠? 아이폰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지 않지만 존스홉킨스에서 우리는 이런 ERP가 필요해 라고 하면 삼성에서는 그것을 커스터마이징 해줍니다. 그래서 3만 대, 5만 대씩 들어가서 몇 조씩 팝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잘 팔고 있는
그게 뭐 때문이냐? 거기에 넉스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중요해졌는데 그러한 폼팩터들이 변하고 있다. 3D 폴더 폰 또는 2 폴더 폰 뭐 이런 것들도 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AI 쪽에서 신경 쓰는 게 스마트 글래스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젠 세대가 저희는 스마트폰 다음에 터치 다음에 UI UX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70g밖에 되지 않는 그거보다 25g 정도 더 가벼운 이런 글래스가 여기에서 통 번역이 되고 지도가 보이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아무도 노터치, 터치를 하지 않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무엇인가 다 서비스를 받는 이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AI 서비스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중국 친구들이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그런 서비스를 올리냐 안 올리냐가 여러분들 아이폰에 카카오톡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이폰 쓰시겠습니까? 절대 못 쓰죠. 그래서 중국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 안에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를 넣을 것인가. 거기에, 여기에 지금 스마트 글래스 Q1 같은 경우가 이번에 MWC에 나왔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일단은 너무 가볍고요. 일반 글래스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CES에 가서 이 아마존 친구들이 만든 글래스를 만들었을 때도 놀랐는데 그때가 약간 100g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이런 글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AI 서비스를 올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반도체 회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지속 가능성과 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4years from now에서 스타트업들의 기술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헬스케어, AI 자동화, 아까 말씀드린 BRC라고 하는 이게 임상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그래서 규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Human Security for All에 해당되는 거, 인간을 위한 기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기후테크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작은 AI를 탑재하는 것들은 대기업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핀테크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큰 소리를 못 치죠. 여섯 번째 보면 핀테크의 완전 자동화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은행들이 4years from now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관에 나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무슨 전시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 4years from now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그들과의 제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스타트업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은 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회의 탁자들을 내보내서 BVAA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 이런 회사들이 나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그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장의 통신, 요거는 파키스탄에서 나온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 그 인핸스라고 하는 요런 기업들, 사이버 보안, 로봇 공학의 AI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AI죠. 요즘은 AI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약간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센서 몇 개 쓴다고 해서 AI 기업이냐 아니면 데이터 몇 개 그라인딩 한다고 해서 AI 기업이냐 저는 누구나가 다 AI 기업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인간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손 안 대고 커푸는 기업도 AI 기업이죠.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절약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면 당연히 AI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국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전쟁통입니다. 삼관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인데 거기는 미국 기업 7개, 퀄컴, 델, IBM, 그다음에 시스코, 기타 등 미국 기업 7개, 그다음에 중국 기업 7개, 화웨이, 차이나 유니콤, 샤오미, 레노바,
ZTE 해가지고 중국 기업 7개, 그 다음에 유럽 기업 7개 나옵니다. 뭐 보다폰, 오렌지, 그 다음에 노키아, 한국 기업 3개 나오죠. SKT, 삼성, LG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 3관이라고 하는 곳에는 세계의 각 축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 원하는지, 유럽에서 뭘 원하는지, 중국에서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AI 랜을 통해서 화웨이 장비를 어떻게든 걷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비 회사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조가 없죠. 이 통신 장비는 1번이 화웨이고 2등이 에릭슨이고 3번이 노키아, 삼성 네트워크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통신 장비를 어떻게든 간에 중국 걸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AI 랜을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장비 호환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중국과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용의 등에 올라타라고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과 싸우기는 정말 어렵다. 그들은 뭐 글래스에서부터 통신 장비에서부터 하물며 우리가 G100, 엔비디아의 최고의 GPU만큼 되는 GPU는 못 만듭니다. 문제 뭐냐? GPU가 하나가 빠르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키보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저장 장치가 빠른 것도 아니죠. 주변 장치가 같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화웨이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GPU 100에 대한 효능의 60%밖에 안 되는 GPU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나머지 네트워크와 주변 장치를 빠르게 해서 실제 속도는 130%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실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주변 장치의 속도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올해 봤고요. 그래서 중국이 야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오네 그런 걸 보고 한국이 이동통신 3사가 정말 열심히 잘하죠. 우리가 그들이 해외 진출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MWC에서는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을 유럽에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더라. 소버린 AI는 중동과 그다음에 유럽과 한국, 뭐 일본 이렇게 비영어권인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다라고 보고요. 뭐 스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중국만큼은 지금 곽강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인도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협적인 존재고요. 저희가 아프리카와 중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는 16억 명의 시장입니다. 16억 명의 소비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 벨트가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스페인에서 못이 뜨면 아르헨티나에서 뜨고요. 브라질에서 뜨고 칠레에서 뜨고 해서 그 언어권을 중심으로 또는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국가만 잘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쫙 퍼지게 되는데 이 MWC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중동 시장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에 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16억 명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지향적인 그런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북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니면 인도 북부에 있는 그런 시장까지 합치게 되면 거기도 만만치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일본이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이 기업 문화가 있는데 엄마들이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아빠들이 말리고 엄마들이 말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 정권의 아베노믹스 거의 10조 엔을 투자하는 10조 엔을 투자해서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한 이후에 3, 4년 전부터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희 같이 해마다 가는 친구들이 느끼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더 늘었네? 지난해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졌네? 이런 것들이 일본이 최근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비즈니스나 서비스나 제품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들을
잘 만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우리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를 잘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얘들은 꼭 102%를 채웁니다.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도 문제긴 있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꼭 해외에 전시회 가시면 이스라엘을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가시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해외 전시회를 갈 때요, 몇 개월 전부터 그 근처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초대를 해서 20분이나 30분 단위로 거기서 컨설팅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끝나고 거기서 뭐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뭔가 협상을 하죠. 우리는 해외 전시회를 나가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후진 전시 방법이다. 이스라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갔을 때 홀대하는 이유는 우리 너무 바빠요. 지금 30분, 1시간 단위로 바이어하고 얘기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시 방식을 택해야지 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동에 최근에 전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동을 우리는 바라볼 시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한 5분 안에 전시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1, 2, 3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첫날입니다. 저는 첫날에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양복을 입었고 나이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자, 이게 뭐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밀듯이 거의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150만 원을 내고 가장 싼 게 150만 원이니까요. 15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1관입니다. 화웨이관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여기에 그들은 장비를 팔려고 모든 서비스를 장비와 연결합니다. 여기에 폼팩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웨이나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폰의 컬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둘 다가 화면인데 필요에 따라서 키보드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키보드를 없애고 화면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이 아트라스 950이라고 하는 GPU를 만들었는데 H100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주변 장치들을 통해서 속도를 개선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집에 중계기는 대부분 TP-링크를 쓰고 계십니다. 중국 제품이죠. 세계의 중계기 50%는 TP-링크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서 그 회사가 중국 회사인지 모르죠. 파이브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케이블의 최고의 기업이죠. 물론 여기 통구나 이 안테나나 중계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금방 뭐 중국 기업인지 알겠지만 이름만 봐가지고서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올해 놀랬던 게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난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내년엔 이거보다도 한 몇 배는 더 많을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아니라 10년 안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워낙 이번에 전시를 잘 했고요. 에릭슨은 이동통신, 이 이동통신의 그 최고봉 중에 하나죠. 화웨이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지만 에릭슨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서 5G일 때도 이들은 3, 4년 후에 이런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의 맞았습니다. 6G일 때도 이런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마 이런 서비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자기네들 장비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그전에는 원격 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부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TCL은 반도체 회사는 아닙니다만 유니삭 중국의 반도체 엄청난 회사죠. 우리 SK 하이닉스 정말 독보적인 회사고 여기에 하만, 전장 회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관, 이 별들의 전쟁이 있는 거 삼성. 아쉽게도 해마다 삼성에 오시는 분들이 좀 줍니다. 사람들이 많다. 와, 사람 많네. 이러지만 저희는 이제 지난해 받고 지지난해 받고 야, 이거 삼성 이거 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폰도 잘 만들고 있고, 폼팩트 잘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도 역시 좋은 서비스들인데 중국의 언어, 사람이 바글바글 하죠. 여기 옆에 삼성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 로봇팔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제 사람들을 보행하는 그다음에 이렇게 오목 도는 거 이거 오래됐죠.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폰에 사진기를 붙여서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진기가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아쉽게도 제가 모바일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폰에다가 무엇인가 붙여서 부착을 해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폰에 뭔가 부착을 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았었는데, 하나도 그 제품이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것도 실패할 거야. 물론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뭐 반응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실패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 오신 전문가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5년 후에 정말 이게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SKT 정말 훌륭한 회사고요. 이번에 AI IDC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하고 물류 유통을 가지고 나왔고, 정말 놀라운 건 샤오미입니다. 제가 2011년에 갔을 때 샤오미는 존재도 없던 회사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뭐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전부 연결하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은 뭐든지 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든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특이해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에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밑에다 써놨습니다. 내년에 혹시 보실 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보세요라고 하고 제가 예전서부터 갔던 그런 사진을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50분 안에 맞추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래도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질문을 좀 이렇게 나누면 더 좋겠는데 너무 설명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질문 받는 거 이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굉장히 몰입했었고요. 그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CS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뭐 SBA나 이런 데서 그 지역별로도 많이 인큐베이팅을 좀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여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관들이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음, 그런 스타트업들을 같이 모시고 나와서 홍보도 해주고 사전 뭐 언론에 그 프레스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쪽 기관들과 미팅도 이렇게 주선을 해주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하고 있다. 이거는 비바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하나의 기류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AI 기업들에 좀 특화돼 있는 그쪽 지역에 특화돼 있는 기업들이 한번 이렇게 나가실 수 있다고 하면 이게 GSMA든 CTA든 굉장히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좋은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사전 교류, 이스라엘과 같이 사전에 많은 교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시면 사실은 저희가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이런 채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또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올리긴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이건 한번 훑어봤는데 혹시 말씀으로 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동안에 교수님께서는 살짝 거기 지금 메시지를 예,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예, 봐주세요. 제가 저렇게 읽어봤더니 예, 예. 그 GTC의 AI랜 GPU를 넣는 것 같은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에 그 AI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I 칩도 들어가고 AI 소프트웨어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기 젠스랑 사장 입장에서는 그 GPU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이런 GPU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AI에 대한 신수요는 대체가 아니라 99%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데 지금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라서 아마 AI 랜 장비 안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장점은 소프트웨어만 처리를 했을 때보다 이런 칩이 들어갔을 때 속도나 아니면 효율에 대한 개선은 무지막지하게 더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으로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거기 4G나 5G에 대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별로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원래는 20배 정도 빨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되는 서비스는 4, 5배밖에 빠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5G와 6G는 뭐 5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5G를 쓰시는 분들은 뭐 6G를 쓴다고 해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이제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였듯이 고객은 빠른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디바이스를 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빨리 해서 하는 서비스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대가 온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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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십시오. 예, 우선 교수님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페북에서 좀 봤던 내용도 있고 해서 그 잇몸이랑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예,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제가 이제 뭐 내용을 봤을 때 글로벌 통신사들을 MWC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라 그럴까, 저희는 이제 AI 스타트업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잇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맞는지 예, 예. 예, 왜, 정확하십니다. 네, 그 잇몸에 해당하는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통신사랑의 어떤 코어나 협업 관점을 하기엔 사실 그 터칭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 여러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예, 그리고 예. 코어하고 협의하는 관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히 AI 스타트업이 어느 포인트에서 좀 접점을 갖고 그 글로벌 통신사들이랑 코어를 하면 되는지, 그런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나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궁금해서요. 예, 이제,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사실은 예전에 그 카카오 사회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 하나가 뭐 우리가 정말 이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탤런트 M&A를 하죠. 아시겠지만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그 기업은 뭐 저기 하고 좋은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고민인데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떤 자원을 거기다 먼저 쓰는 것보다 다른 게 더 급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걸 했네?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이렇게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도전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아주 리스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어발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 이동통신사들과의 접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 세크리티 포 올처럼 뭔가 명분이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CS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미래의 어떤 먹거리거나 인간을 위한 어떤 기술들이 표현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프랑스 친구들은 잘 몰라도 그냥 막 떠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별로 좋지 않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데 있는 친구들과 미팅을 하거나 주선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건데 당신들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라든지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고 잇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가진 게 잇몸뿐이니까 부딪히는 게 제일. 이스라엘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시는 손님 별로 반갑지 않은 게 한 6개월 전부터요. 계속 부딪히거든요. 계속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가서 만나자. 당신들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할 정도로 하고 자기네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김건우 팀장님은 AI 기업 육성팀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 그러세요? 많으실 것 같고요. 예. 나중에 교수님하고도 별도로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유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무료로 한 번만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 예. 저희가 별도로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부랴부랴 그 자료에 일정을 잡다 제 보니까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예, 예. smartphone.초이@gmail.com이거나 예. 스마트 골뱅이 다음 점 되시기 예, 예.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은, 저희 박수로, 아주 열띤 강의를 해주신 최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업 잘 하시고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